안녕하십니까. 졸업작품 8조입니다. 저희는 AI 기반 한국 수어 학습 튜터 시스템 사인메이트를 개발하였습니다. 사인메이트는 사용자의 수어 동작을 분석하여 점수를 부여하고 어떤 부분을 수정해야 하는지 자연어로 코칭해주는 AI 수어 학습 시스템입니다. 이번 발표에서는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된 배경과 문제점을 설명드리고 이후 졸업작품 1에서의 한계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그리고 최종 결과와 사업화 방안까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프로젝트가 수어학습에 주목하게 된 배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어는 단순한 보조수단이 아니라 농인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핵심 언어입니다. 또한 언어 습득에는 결정적 시기가 존재하여 11세에서 14세를 정점으로 이후에는 학습 능력이 급격히 저하됩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농인이 수어를 처음 접하는 평균 연령이 15.6세로 이미 결정적 시기를 지난 시점입니다. 기존 서비스를 살펴보면 국내는 지문자나 사전 링크 수준에 그치며 영상 또한 일방향에 머무릅니다. 해외의 경우 링 번호는 사용자가 직접 눈으로 비교하도록 하고 사인타운은 통과 실패 여부만 제시할 뿐 구체적인 교정 방법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이에 본 프로젝트는 AI가 동작을 직접 채점하고 LLM이 이를 자연어 피드백으로 변환하는 교정 중심의 접근을 채택하였습니다. 이제 졸업작품 1의 한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졸업작품 1은 MAE 0.011이라는 수치를 기록하였으나 정답 데이터만으로 학습한 탓에 모든 동작에 0.989 부근의 점수를 부여하는 사실상 하나의 값으로 수렴한 모델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교수님으로부터 4가지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첫째, 모델 선택의 근거를 설명이 아닌 실험으로 증명할 것. 둘째, 정답뿐 아니라 오답에 대해서도 낮은 점수를 부여하는지 평가할 것. 셋째, 단어 단위를 넘어 문장 단위 피드백이 가능한지 검토할 것. 넷째, 게이미피케이션의 구체적 도입 방안을 마련할 것입니다. 또한 자체적으로 2가지 한계를 식별하였습니다. 하나는 얼마나 틀렸는가를 학습할 신호가 없다는 오답 부재의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동일 화자가 학습과 평가에 동시에 등장할 수 있는 화자 일반화 검증의 부재입니다. 저희는 이를 다음과 같이 매핑하여 해결하였습니다. 오답의 부재는 합성 오답 생성으로, 문장 위주어는 듀얼헤드 채점기로, 화자 일반화는 사람 단위 분할로, 모델 근거는 어블레이션 실험으로 해결하였습니다. 이후 발표는 이 한계들을 하나씩 해소해가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 과제는 정답 데이터만 존재한다는 한계, 즉 합성 오답 생성입니다. 정답 데이터만으로 학습할 경우 모델은 하나의 점수로 수렴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정답 동작을 랜덤 강도만큼 의도적으로 왜곡하고 목표 점수를 1에서 그 강도를 뺀 값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여기서 적용 방식이 중요합니다. 만약 오류 패턴과 점수를 1대1로 고정하는 디터미니스틱 방식을 쓴다면, 예를 들어 왜곡이 발생하면 무조건 0.5점처럼 매핑된다면 강도라는 개념이 사라져 조금만 틀려도 0.5점을 받게 됩니다. 즉 모델은 어떤 오류가 있었는가만 보게 됩니다. 반대로 저희처럼 확률적으로 적용하면 동일한 종류의 오류라도 강도에 따라 점수가 다양하게 분포합니다. 따라서 모델은 특정 오류 패턴을 외우는 대신 손상의 정도를 종합해 얼마나 틀렸는가를 학습하도록 유도됩니다. 왜곡은 가우시안 노이즈, 시간 왜곡, 공간 왜곡의 3단계로 구성됩니다. 다만 소는 수어의 핵심 신호이므로 노이즈를 절반 수준으로 제한하였고 클립이 과도하게 짧아지지 않도록 최소 16프레임을 보장하였습니다. 약하게 왜곡한 샘플은 파지티브로, 강하게 왜곡한 샘플은 네거티브로 학습에 활용하였습니다. 문장 단위에서는 여기에 문법적 오류를 추가로 부여합니다. 형태소 하나를 제거하거나 인접한 두 형태소를 교환하고 표정 신호를 제거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학교 가다에서 학교를 제거하면 해당 형태소만 0점을 부여되며 이 신호를 통해 모델이 가다를 문제 지점으로 정확히 지목하게 됩니다. 이는 졸업작품 1의 두 번째 한계인 문장 단위 미지원을 해결한 부분입니다. 다음으로 이를 학습한 모델 구조와 데이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체 시스템은 리액트 프론트엔드, 스프링 부트, 패스트 API 기반의 AI 서버,
그리고 영상 저장을 위한 S3로 구성됩니다. 사용자의 동작이 입력되면 AI 서버가 이를 정답과 비교하여 점수와 피드백을 생성합니다. 모델은 졸업작품 1의 구조를 계승하였습니다. 정답 영상과 사용자 영상을 동일한 인코더에 입력하고 크로스 어텐션으로 시간축을 정렬한 뒤 손 위치, 움직임, 표정, 내 스트림의 점수를 평균하여 산출합니다. 데이터는 단어 54,000개, 문장 36,000개 클립으로 구성하였으며 이를 사람 단위로 12대 3대 3으로 분할하여 학습에 등장하지 않은 화자로 평가하였습니다. 이는 졸업작품 1의 세 번째 한계인 화자 일반화 검증의 부재를 해결한 부분입니다. 이제 학습 과정과 결과 그리고 모델 선택의 타당성을 검증한 어빌레이션을 제시하겠습니다. 학습은 4단계로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손 인코더와 표정 인코더를 각각 사전 학습하고 그 가중치를 활용하여 단어 채점기, 이어서 문장 채점기를 학습하였습니다. 이제 실제 성능 수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전 학습 단계입니다. 손 인코더는 3000개의 단어 분류해서 검증 탑1 정확도 0.923을 기록하였습니다. 표정 인코더는 3클래스 문법 분류해서 매크로 F1 0.535를 기록하였는데 이는 다수 클래스만 예측하는 기준선 0.322를 0.2 이상 웃도는 수치입니다. 즉, 두 인코더 모두 의미 있는 표현을 학습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사전학습 가중치를 기반으로 학습한 채점기는 단어 단위에서 MAE 0.118, 문장 단위에서 전체 0.172를 달성하였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 수치들이 정답뿐 아니라 합성 오답을 포함한 0부터 1까지 전 구간을 그것도 학습에 등장하지 않은 화자를 대상으로 측정되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결과는 모델이 오답을 실제로 낮게 평가하고 처음 보는 화자에게도 일반화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모델 선택의 근거를 실험으로 증명하라는 첫 번째 피드백에 대한 답입니다. 백본만 비교하여 동일 조건에서 비교한 결과 본 프로젝트가 채택한 CTR-GCN이 152만 파라미터로 0.925의 정확도를 달성하였습니다. STGCN은 정확도가 0.8%포인트 낮음과 동시에 파라미터는 2.2배에 달했고 InfoGCN은 정확도가 5.9%포인트 낮으면서 파라미터도 가장 많았습니다. 즉 CTR-GCN은 가장 작은 모델 크기로 가장 높은 정확도를 달성하였습니다. 이는 성능과 경량성을 동시에 만족한다는 의미이며 향후 온디바이스나 실시간 온라인 환경에서 서빙하기에 가장 적합한 선택임을 뒷받침합니다. 정렬 방식 또한 동일하게 교체하여 비교하였습니다. 크로스 어텐션이 오차와 상관계수 모두에서 가장 우수한 성능을 보였습니다. 이 두 실험을 통해 모델 선택의 타당성을 정량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산출된 점수가 학습자가 이해할 수 있는 자연어로 변환하는 단계입니다. 저희는 단순히 점수만 제시하지 않고 어느 부위가 언제 어떤 방향으로 어긋났는지를 함께 추출합니다. 보이는 스트림별 점수에서 어긋난 시점을 크로스 어텐션의 어텐션 맵에서 찾습니다. 즉, 정답과 사용자의 시계열을 정렬한 어텐션 맵에서 정렬 신뢰도가 가장 낮은 구간을 문제 시점으로 지목하고 그 시점의 관절 좌표 차이로 교정 방향을 산출합니다. 이렇게 구성한 정보를 LLM에 전달하면 손바닥 길이의 30%가량 어긋났으니 조금 더 위로 올려보세요와 같은 자연어 고칭으로 변환됩니다. 실제 동작 과정을 시연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화 관점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글로벌 언어학습 앱 시장은 2024년 약 31.8억 달러에서 연 17.3%씩 성장하여 2034년에 약 156.6억 달러 규모로 전망됩니다. 그러나 이 시장에서 수어 영역은 사실상 비어 있습니다. 고객은 세 층위로 설정하였습니다. 1차 고객은 자녀와의 소통이 절실하고 지불 의사가 가장 높은 청인 부모. 2차 고객은 결정적 시기를 놓친 농청소년과 성인. 3차 고객은 객관적 평가 도구가 필요한 특수학교와 복지관 등 기관입니다. 경쟁사는 교정 기능 자체가 없는 반면 저희는 문장과 표정 문법까지 진단하는 문장 단위 피드백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차별화됩니다. 이를 바탕으로 한 사업 추진 전략입니다. 강점은 정량 검증을 마친 문장 단위 교정 기술과 서빙 비용이 낮은 경량 모델입니다. 약점은 아직 실사용자 오류 데이터와 전문가 감수 콘텐츠가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진입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지불 의사가 가장 높은 청인 부모를 거점으로 삼아 시장에 진입하고 검증 이후 농청소년과 기관 시장으로 확장합니다. 수익 모델은 프리미엄 방식으로 기본 레슨은 무료로 제공하되 무제한 AI 분석과 상세 리포트를 월 9,900원의 프리미엄으로, 특수학교와 복지관 대상으로는 연간 기간 라이선스를 별도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결론입니다. 졸업작품 2는 졸업작품 1에서 식별한 세 가지 한계를 명확히 해결하였습니다. 첫째, 정답만 존재하는 데이터에서 강도 기반 합성 오답을 생성하여 0부터 1까지 전 구간을 회귀할 수 있는 채점 신호를 확보하였습니다. 둘째, 형태소 기반 증강과 듀얼헤드 채점기를 통해 채점 범위를 단어에서 문장과 형태소 단위로 확장하였고 문제의 형태소를 정확히 지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셋째, 사람 단위 분할을 적용하여 학습에 없던 화자에 대한 일반화 성능을 검증하였습니다. 정량적으로는 손 인코더 탑1 0.923, 문법 분류 매크로 F1 0.535, 단어 채점 MA 0.118, 문장 채점 MA 0.172를 달성하였으며 어블레이션을 통해 모델 선택의 타당성까지 입증하였습니다. 멘토링에서 받은 핵심 조언은 기능을 나열하지 말고 사용자와 흐름을 보여주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반영하여 사용자가 앱에 진입해 동작을 입력하고 모델이 이를 분석 채점하며 교정 피드백을 돌려받기까지의 전 과정을 시스템 아키텍처와 사용자 흐름 중심으로 재구성하였습니다. 참고 문헌은 보고서에 수록한 전체 목록을 정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